반갑습니다. 주열매님, 메가마요님, 나이스님, 칼군님, 다들 반갑습니다. 플라이님 반갑습니다. 뭐 별일 없으면 GS는 상한가 마감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처음 나온 재료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떨어져도 이쪽 대왕거래 테마는 계속 뭐 움직일 거예요. 여기가 아마 또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 재건이랑 연결됩니다. 재건 여기 한국종합기술 있죠. 물론 한국가스공사 이런 애들 좋기는 하지만 직장인분들은 한국종합기술 이런 거 좀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주식 여기도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영해만 포항에 이제 항만, 수도, 철도 뭐좀 아무튼 뭐 감리도 하고 건설 엔지니어링도 하고 아마도 이런 글로벌 SOC 트렌드가 여기 시추 쪽으로도 충분히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좀 올랐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중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뭐 역별에서 정별로 돌아가는 느낌 62평 또는 122평 밑에서 어떤 패턴이 나온다 꼬리를 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물량을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물량을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도면은 이런 식으로 6,500원 라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 손절 딱 잡고 전저점 뭐 한 5,300원 정도 손절 딱 잡고 보면은 큰 테마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이기든 지든 해보는 게 경험이요. 요거는 하승 RNA 뭐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고점에서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조심해야 돼요. 하승 RNA 이런 건 이제. 반대로 뭐 넥스틸,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요 저가 이탈만 손절 잡고 10700 손절을 잡고 요런 거는 이제 시추 쪽에서 요 정도면은 차트가 살아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흔히들. 단기 추세가 꺾이는 건 5위평 기준이에요. 5위평 기준. 뭐 3위평 볼 때도 있고 5위평 볼 때도 있고 7위평, 8위평, 12평까지도 볼 때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5위평 정도 기준 잡으면 되고 지금 여기 저가 있잖아요. 저가 10710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종가 관심 종목으로 봐도 문제없는 그런 느낌적인 애죠. 뭐 한국종합기술 뭐 바로 반응 옵니까? 이상하다. 내가 이때 말을 했었나? 일단 화면 세팅이 이래가지고 아마 뿌옇다라는 건 화질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화질. 그리고 뭐 직장인들은 뭐 너무 요 가스 애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지금 수소 일정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두산 퓨얼셀 요런 거 어디 손절 요 저가 이탈 손절 21600 뭐 요런 거 손절 잡고 보면은 또 두산 퓨얼셀 이런 애들도 충분히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가 파동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3만원까지 열려있는 파동 형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상승 파동 형태 N자형 파동 또는 번개 파동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직장인분들은 눌림목 특히 지금 시장이 테마주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돌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습니다. 항상 앞에 강했던 재료 강했던 테마 강했던 애들을 위주로 뭘 봐야 된다 눌림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일단은 뭐 GS 쪽이 뭐 워낙 강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료가 신선해서 상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재료면은 좀 신선해서 재료가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재료냐면은 요거 대왕골의 첫 전략 회의 어떻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그 다음에 GS 에너지가 참여를 한다. 그래서 정부 유관 부처이 주요 학회 하고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 GS 에너지까지 해서 이렇게 3사가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뭐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오르긴 올랐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가 뜨고 오히려 좀 그동안 이제 올랐던 거에 대한 이제 재료 소멸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요 매도 물량을 지금 여기서 만약에 V자로 올리죠. V자로 요 매도 물량을 V자로 올리면은 요 매도 물량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돼요.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V자 반등을 만들어 줘야 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뭐 GS도 상한가 가고 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영일만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못하셨던 분들은 10만원이라도 1주 매매를 하더라도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요. 오늘 뭐 상하 프론테크 뭐 재료 떴나요? 상하 프론테크가 뭐 수소 쪽으로도 엮이는 친구인데 뭐 요 자리 정도면 괜찮은 자리거든요. 상하 프론테크 회사도 괜찮고 뭐 요 자리 정도면은 쭉 보고 있는데 오늘 상승은 좀 수상하긴 합니다. 수상하기. 야 재룡산업 이거 참 수상하네 이거. 재룡산업 이거 지금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신고가 패턴. 신고가 패턴인데 야 이거 좀 어렵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좋아 보이는데 높아서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 꼬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꼬시고 있는데 약간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들어요. 종목이 저를 꼬시는데 어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재료 자체는. 일단 다음 주는 어떤 테마가 돌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다음 주는 이 테마가 돌 것 같다. 한 분씩 한번 말해보세요. 다음 주는 어떤 테마가 돌 것 같은지. 정치, 한동훈 빠지고 있는데? 또 이재명 말하나? 이재명 빠지는데? 영일만, 방산, 빅텍이 살짝 올라오긴 합니다. 이거 빅텍 불안하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수적으로는 코스피는 신고가인데 코스닥은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애들은 좀 관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코스닥 애들이 오르려면은 바이오 애들 좀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애들 올라야 됩니다. 뭐 사실 뭐 원전 이런 애들 조정 잘 받았어요. 근데 원전이 오른다고 해서 코스닥이 오르진 않으니까 그래도 원전이 차트가 다 좋다. 원전이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일단 차트를 살려주고 있잖아요. 안 깨지고. 근데 저는 코스닥이 약간 바닥쯤이라서 뭔가 제약 바이오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제약 바이오가 셀트리온 애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은 것 같고 뭐 니가캠 바이오도 뭐 이거 뭐 양음양 패턴 아닙니까 이거. 양음양 패턴 요거 리가캠도 괜찮은 것 같고 뭐요 자리 정도면은 뭔가 제약 바이오가 다음 주에는 좀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가. 그렇지. 재룡산업 이거는 종가 간신 종목으로 가야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뭐 제약바이오랑 재룡이 원전도 좋긴 한데 이건 다음 주에 봐도 될 것 같아. 원전. 저희가 보고 있는 게는 이제 뭐 양자도 괜찮지. 요 KCS라는 주식인데 요것도 제가 종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가 빼자. 아이 모르겠다. 제약바이오. 콜마는 화장품 아닙니까? 콜마는 화장품 아닙니까? 콜마. 뭐 KCS가 조정을 지금 좀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KCS가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면 뭐 단기 테마들 말던 내가 뭐 단기로 먹을 거면은 지금 자리 괜찮죠. KCS. 아마 요 KCS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양자암호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나중에는 아마 CBDC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고 별일 없으면은 이렇게 N자 파동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8,000원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눌림을 본다면은 전저점 여기 122평 있죠. 122평을 손절을 잡고 122평 손절 잡고 보는 거고 무조건 이렇게 급등한 주식을 볼 때는 손절 라인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여기 122평 또는 가격을 치면 여기 고가 7160이니까 한 7150이나 아니면은 뭐 7200 또는 7150 이탈하면은 손절 잡고 한번 봐야겠다. 아니면은 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이렇게 2차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해서 뭐 아래든 위든 손익비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익비 싸움.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주가 결국은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니까. 이거 못 버티면은 크게 못 먹는 거야. 요거 여기에서 한 100%, 50%, 100%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재룡이가 제 인생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뭐 인생주라고 해도 어차피 못 버팁니다. 이거. 못 버텨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요걸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2023년 12월 12일. 그래갖고 제가 요게 강도가 가장 커졌을 때가 거의 한 3월 달이랑 4월 달이었어요. 이때부터 저 사람이 말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저를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원망 안 하죠. 걱정하다가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아냥됩니다. 저를 조롱하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 오면은 팔고 나갑니다. 아, 이 사람 볼 줄 모르네. 이 사람 볼 줄 모르네. 아, 탈출해야지. 그래서 탈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출하고 나면 이제 뭐 기준 없는 사람들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탓이 아니에요. 스스로 분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저는 제가 분석한 거잖아요. 제가 세력을 찾고 제가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고 매집을 보고 있고 뭐 저는 제 기준이 이게 상방 매집 종목이거든요. 뭐 일명 통매집 차트라고도 합니다. 제 나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차트를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남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전 오면은 파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세력주만 제 주력으로 파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걸 노리고 있고 세력들도 이제 그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팔았는데 밑에서도 제가 눌림을 또 잡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이 지지와 저항 잡으면 되는데 동그라미가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아카데미 분들한테 지지와 저항 설명해 드린 건데 아무 종목이나 지지와 저항을 설명해 드리면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진짜 가는 종목인지 안 가는 종목인지 사실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분석하지 않으면은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본전 오면 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 그 확고하게 해야 이게 뭐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든 재룡산업은 이제 상가네요. 요거는 뭐 제가 밑에서 요거는 못 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바로 얘도 성격이 더럽네. 얘도 종가에 못 참고 바로 종가 상한가 마감을 해버리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종가 관심 종목으로 나간다라는 건 신고가잖아요. 상가 아니면은 종가 베팅해서 신고가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갭 먹겠다는 거야 이거. 요 자리를 갭 먹겠다는 거예요 갭. 제가 항상 종가 베팅은 시가 베팅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갭을 먹을 때. 갭을 먹으려고 우리는 종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요런 거 신고가 이쪽 라인 자리였으면은 아까 거의 뭐 바로 갭을 먹는 뭐 꼬시는 자리지만 제가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런 돌파 자리예요. 돌파 자리. 이 돌파 자리를 볼 때도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재료, 테마, 차트, 수급, 분봉, 패턴.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는 얘가 분명히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종가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상따로 올라가고 있을 때 종가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을 때 드린 거예요. 내려가고 있을 때. 더 빠지면 이거 9천원까지 빠지면 진짜 땡큐 가격이긴 했는데 이런 게 사실 이제 눌림 매매의 기본이 되는데 요 눌림 라인을 할 때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뭐 아카데미에서 제공해 드리는 이제 세력의 심리선 차트가 있습니다. 요 세력의 심리선 차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죠. 이 세력의 심리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매집 형태는 어떻게 상방 매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거래 대금, 분봉 거래 대금의 양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걸 세력의 매직 선을 보면서 어떻게 보는지는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어차피 이건 이제 뭐 아카데미 수강생들만 알 수 있으니까 이 패턴을.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면은 훨씬 눌림 종목을 공략하기가 쉽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재룡산업은 바로 상한가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야 근데 전기가 너무 센데. 근데 재룡산업이 이게 전기랑 개별 뭐 호재가 떴어요? 아니면 이전에 있던 그건가? 이 세력형들 이제 작정한 것 같은데 요거는. 재룡산업이 가니까 이제 강명전기도 조금씩은 올라오네요. 조금씩. 뭐 직장인분들 이제 뭐 PNC 테크라는 주식도 있죠. 이게 이제 뭐 전기 전력 관련주인데 차트적으로는 뭐 바닥권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 이런 것도 항상 전저점 이탈 손절 잡고 직장인분들은 볼만하죠. 이제 배전기, 배전압, 우리가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합니다. 두꺼비 집. 그 두꺼비 집에 들어가는 부품을 뭐 납품하는 뭐 배전 쪽입니다. 근데 뭐 기술력이 엄청 뛰어난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소모품 정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주가를 결국 끌어올리려면 세력형들이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라인을 좀 잡아놨긴 했는데 뭐 라인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렇게 라인을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 잡아놓은 게 계속 시간적으로는 딜레이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진 전기를 할 겁니까? 사실 원래 다음에 가야 되는 애들은 강명 전기가 가야 되거든. 근데 얘가 그 무궁화 식탁 뭐 걔네들하고 엮여가지고 뭐 최대 주주가 이제 약간 좀 바뀌면서 좀 그 경영권 분쟁 같은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얘는 일단 세력주가 아니에요. 세력주는 재룡산업이 세력주예요. 재룡산업이 세력주예요. 제가 계속 세력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기본 또 이제 내 인생주 또 결국은 내 인생주에서 대박이 터지네. 포스코 엠텍의 느낌, 그 포스코 엠텍의 냄새가 난다고 나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조림돌림 당하고 이러니까 나 빨리 이 판을 떠든가 해야지. 조리돌림 당하기 싫어가지고 세력주는 기본 3개월, 6개월 괴롭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얘한테 이 포스코 엠텍의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포스코 엠텍을 제가 어디서 발굴했습니까? 포스코 엠텍을 뭐 아시는 분은 아닌데 여기서 제가 발굴했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니까 1년을 괴롭히고 만원 밑에서 봤는데 7천원 8천원에서 봤는데 4만 5천원까지 올릴 때 한 방에 올려버렸어요. 요 포스코 엠텍이. 이런 게 세력주예요. 세력주.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롭히긴 괴롭히는데 한 번 갈 때 시원하게 간다 진짜 세력주는.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이것도 내가 몇 번이나 먹었다 놨다 하다가 아무튼 요쯤에서 또 털렸던 것 같은데 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뭐 2만원에서 털렸는데 뭐 4만원까지 가버렸으니까 재룡산업이 약간 제대로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일단은 참. 근데 요것도 먹으신 분이 있어요. 요것도. 아마 카페에 후기가 올라올 겁니다. 아유, 신기하게 또 이제 결국 올라왔네. 제가 활동하는 카페인데 맨날 그냥 제 따라다니시는 분이 한 명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제 따라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종목을 보면 알아요. 종목을. 음. 요 분은 이제 결국 이제 저를 많이 겪어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충 아는 거지. 존버 하면은 수익이 좀 잘 나구나. 그래서 뭐 소액이지만 이제 너무 큰 금액으로는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00% 수익률. 물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려 있었어요. 물려 있어서 물 타고 뭐 버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좀 강조했던 종목을 하고 있나? 알테, 재룡, 삼성인, 레고.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에서 배우죠. 아카데미에서 차트 세력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배웁니다.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세력주를 뭐 보는 방법이라든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도 못 버텨요. 그래서 멘탈도 좋아야 됩니다. 그 멘탈이 좋으려면은 본인이 스스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분석하고 해석할 줄 모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본인의 무기로 만들어야 이게 살아남지, 어영부영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판은 아니다. KCS? 아니면 K 떡볶이? 얘가 지금 떡볶이 관련주군요. 떡볶이 관련주. K 떡볶이 관련주. 요것도 거의 바닥 잡은 것 같긴 한데 K 떡볶이도 좀 더 볼까? 상향사도 많이 빠졌네.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어떤 테마가 도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다음 주에 어떤 테마가 도느냐, 뭐 로봇이 돌 거냐, 원전이 돌 거냐, 방산이 돌 거냐. 다음 주에 테마가 뭐가 될까? 원전도 후보군 중에 하나입니다. 원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전도. 근데 뭐 덥긴 덥습니다. 진짜 더워서 뭘 하지를 못할 것 같아. 그리더위즈. 야, 주말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보고 있냐면 사실 이제 재룡 산업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가버렸으면은 뭐 여기 범한 애들, 그 수소 애들 있잖아요. 수소 애들. 얘들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수소 애들. 이런 애들도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강한 종목 얼마나 밑에서 눌림을 잘 보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범한 퓨얼셀이라든가 뭐 S 퓨얼셀 또는 뭐 있지?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애들처럼 그 상승 이후 눌림이 잘 나왔던 종목들 있죠. 이런 애들 눌림목도 부지런하게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오늘 좀 빠져서 주가가 좀 쫄리긴 한데 요것도 종가 간 신종목으로 볼만한 것 같은데. 굳이 무리는 하지 말고. 아무튼 지작이 폭락이 와야 될 그런 매크로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자리 같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 제가 말씀드렸죠. 레버리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지 않나. 삼성전자는 업사이클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업사이클을 했냐면 방향 자체를 위로 좀 돌려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단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단을. 그래서 하방 경직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말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라인 62편까지는 빠져도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라인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녹화를 라이브로는 올라갔는데 녹화를 안 해가지고 일단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벤트. 이번에 뭐 유진 투자증권이랑 제가 이제 협업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촌 치킨이랑 허니콤보 이거를 이제 다 드리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하는 방법도 제가 다 적어드렸어요. 첫 번째 혜택은 유진 투자증권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최초 뭐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모두 다 첫 고객이라면은 모두에게 다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무료로 드리고 뭐 기존에 이제 유진 투자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뭐 우대 수수료랑 여기 허니콤보
요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교촌치킨 허니콤보를 증정합니다. 대신 실전 투자 대회 신청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오히려 코스닥 레버리지도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껌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가 아니라 일석삼조까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사서 수익 보고 베스킨라빈스 받고 허니콤보 보고 그래서 8월달 7월 말부터 시작한 복날에 교촌치킨 먹고 베스킨 먹고 이러면은 또 괜찮지 않나.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은 제가 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드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키움증권에서 타사 대체 출구라고 내가 뭐 150만 원치 물려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을 그대로 유진투자증권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 종목당 1,000원이 아니라 요거 종목당 2,000원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2,000원이더라고. 요거 2,000원입니다. 2,000원. 하기 어려우면 그냥 PC로 해야 되더라고. PC로 어려우면은 전화해서 100만 원 이상 투자 중인 종목, 물려있는 종목 유진투자증권 계좌로 옮겨달라고 하면은 바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럼 뭐 손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제.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꼭 참석해보세요. 처음으로 이제 계좌를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진투자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 방법도 게시물로 적어놨습니다.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요. 참고로 떨어지는 건 없고 그냥 뭐 협업 좀 하자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뭐 뭘 줘야 협업을 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베스킨이랑 교촌치킨 좀 달라고 해가지고 해서 우리 회원들 좀 치킨이라도 먹게 아무튼 해서 그냥 이렇게 이벤트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실전 투자 리그도 하고, 저도 아마 참여를 6월달은 제가 키움에 참여하고 있어서 안 되겠고 뭐 7월달부터는 한번 참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참가 신청하고 제일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이벤트 신청을 해야 된다고. 요거 그러면은 이제 제휴 이벤트 신청을 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치킨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고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31일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장 대출 급하신 분 있는 거 아니면은 뭐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서 받을 건 받고 퍼줄 때 받아야 됩니다. 퍼줄 때 줄 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시향적인 거는 별로 할 거 없어요. 뭐 매크로 경제적 이슈로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어서 그냥 우리나라 시장만 빠지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계속 가고 있고 코스피도 가고 있는데 그냥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런 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을 하면은 수익금의 뭐 20%인가? 20%를 세금으로 내죠. 미국 주식은 수익금의 20%를 세금으로 들고 가지만 한국 주식은 어떻다? 원금의 뭐 20% 30%를 들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개별 테마주 순환매가 나와서 난이도가 쉽다라고는 저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엄청 어려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신 분들 어려워 할 거예요. 왕고래 테마 이런 거 누가 매매를 하겠습니까? 테마주에서 좀 잔뼈가 굵은 사람들만 요 왕고래 테마를 매매를 하지, 아니신 분들 요 손도 못 대요. 근데 제가 뭐 유튜브에서는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뭐 1주라도 10주라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다음에도 이렇게 큰 테마가 나오면은 그때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경험을 해보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금요일 오후 방송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뭐 경제 분석이라든가 그런 거 제가 주말에 할 게 있으면은 포스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기 전에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가 더우니까 몸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주식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딴 건 아니라도 제 블로그랑 제 유튜브 배속 빠르게 해가지고 보시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